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첫날이고요. 예,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또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좀 많이 힘들죠. 예, 그래서 5인 집합 금지니까요. 예, 서로 신고해서 포상금 타겠다라고 이제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유심히 볼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좀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나 주식 매매를 3년 동안, 5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 분들의 어떤 멘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듣는 분들께서는 아마 본인의 잘못된 어떤 매매 습관이 정말 제가 하는 어떤 얘기와 좀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반성의 기회로 삼고 과거에 어떤 했던 매매는 좀 버리고 좀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좀 굉장히 원활하게 좀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텐데 또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골프와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와 주식의 심리는 동일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골프 연습장이 사실 사람이 붐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한 13년 동안 칠만큼 엄청나게 쳤고, 주식 매매를 이제 리딩을 하면서 거의 한 3년간 이제 공을 외국 안 나간 이상은 잘 안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골프를 죽도록 쳤던 적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되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큼 다 쳐봤어요. 골프는 7만큼 다 쳐봤고 더 이상 이제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해서, 또 지금은 주식에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와 이별을 해서 이제 제가 또 집중하는 어떤 부분에 또 집중을 하는 게 또 사람의 어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자기 어떤 목표를 또 이루려고 또 그것도 또 욕심을 내고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맞죠? 또 하나를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결단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골프와 주식의 심리는 동일하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어떤 차트는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인데요. 지금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공통적인 게 이거죠. 막 손가락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오른팔과 왼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꽉 잡아가지고 막 터질 듯이 샷을 하면 공이 멀리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몸에서 힘이 빠지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 빼는데 좀 빠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은 몸에 힘 빠질 때까지는 아마 스코어가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힘을 빼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공을 치시는 분들 사실 연습장에서 줄기차게 계속 연습장에서만 연습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퍼블릭을 가든 정교를 가든 공을 치러 가는데, 자, 구력이 2년 3년 정도 되신 분들, 한 4년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게 되면은 아마도 이런 차트를 보고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파5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5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공을 치면 같이 치는 어떤 동반자들끼리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파5를 투혼을 시키겠다, 그런 어떤 욕심을 내면서 치진 않습니다. 운 좋게 드라이버가 잘 맞아서 사실 뭐 한 230, 250m까지 갔다. 그래서 뭐 한 170m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뭐 아이언 한 6번, 5번 정도 들고 딱 때리면은 투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죠. 근데 일단 이제 투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의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손가락부터, 예, 팔부터 힘이 딱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빡 때립니다. 때리면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자리가 이제 주식에서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입니다. 예, 요런 자리인데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게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날아가지 않고 우측으로 열려서 오비가 난다든지 뭐 좌측으로 열려서 뭐 해저드로 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우측에 만약에 오비 구역이다. 그러면 오비가 납니다. 오비. 자, 그러면 오비 난 구역에서 치죠. 원래 원칙상은 팁박스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게 맞는데 그 오비 난 지역에 가서 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냥 뭐 그런 어떤 룰 같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비 난 지역에 가서 또 칩니다. 이미 오비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멘탈은 깨져 있는 상황이죠. 깨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오비 지역에서 또 온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 힘을 들여서 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완전 멘붕이죠. 맞죠? 그렇게 해서 그 오비난 지역에서 또 한 번 때렸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는 트리플을 하게 됩니다. 트리플로 이제 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린에 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원퍼스를 하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퍼팅에 어떤 소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투퍼스를 해서 이제 땡그랑이라는 어떤 소리가 난다면 그 친구는 양파다라는 거죠. 예, 양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들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따박따박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사죠. 절대 이런 위 상단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파5를요 이 홀은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잘 치게 되면 투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온을 하게 되면 자, 드라이브를 처음에 쳐서 한 200m 정도를 날려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리가 한 250m 정도가 된다면 아이언 하나를 잡고 편안하게 한 150 정도를 치고 그리고 피칭이나 9번이나 8번 정도를 들고 안전하게 그린 온을 시키게 되면 재수 좋아서 핀대에 붙게 되면은 버디 찬스가 오는 거고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매매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얘기죠. 급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잡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투퍼스를 해서 땡그랑 하고 난 뒤에 상승을 합니다. 이런 어떤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5에 힘들어가는 어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입니다. 네, 필룩스입니다. 자, 굉장히 안전하게 따박따박 내가 칠 수 있는 힘을 빼고 내가 칠 수 있는 거리로 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잡는 사람들이고요. 파5에 투혼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 지역은요 페어웨이가 아닙니다. 러프나
벙커입니다. 그리고 워터 해저드 옆에 걸려있는 굉장히 샷을 하기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됩니다. 빠져나올 궁리. 절대 한 번에 핀대 옆으로 붙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가 하는 이상. 맞죠?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 정말 욕심 없이 따박따박, 자, 티박스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공 치는 사람들 보면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경상도 말로 겐세이라고 합니다. 겐세이. 막 시간이 너무 길어. 샷을 한번 하는데 인터벌이 길다. 겐세이가 너무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자, 요런 노란 박스에서 잡은 분들은요, 티박스에 딱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자마자 힘을 들여서 공을 때리지 않습니다. 살살 모아가죠. 자, 골프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그립은 똑바로 잡았는지, 양팔에 힘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깨에 힘도 빠져 있고, 내 체중이 공을 치고 나면, 샷을 하고 나면 획 돌아가지 않을 만큼 나의 양발 뒤꿈치에 체중이 가 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바로 샷을 안전하게 딱 때립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고. 그럼 공이 똑바로 가요. 공이 똑바로 거의 뭐 작게 가시는 분들은 180m,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한 230m 이렇게 딱 가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또 아이언으로 두 번 끊어갑니다. 롱아이언보다는 뭐 7번이나 한 6번 정도의 아이언을 들고, 아니면 유틸리티를 들고 때리죠. 때리고 나면 파5에, 예를 들어서 짧은 어떤 파5 같은 경우에는 한 60m, 50m 정도가 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웨지로 한 50m 어프로치 샷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핀대에 붙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파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나는 투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잡게 됩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차트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자, 정말 릴렉스를 하고 따박따박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반드시 파4에 원원을 하겠다, 파4에 그린 주변에 붙이겠다, 아니면 파5에 투혼을 하겠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승률이 높을까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은요, 앞에 언덕이 있어요. 길게 치면 언덕 뒤에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워터 해저드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샷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자리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서 샷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서 샷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워터 해저드, 이 언덕이에요. 워터 해저드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자리는요, 차트상의 이 자리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저항대라는 자리입니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흘렀다가 다시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이런 어떤 4,985원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 언덕 뒤에, 언덕이 있는 뒤쪽에 분명히 워터 해저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지 않고 놔두게 되면, 욕심을 내고 샷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에 언덕이 있고 뒤에 워터 해저드가 있다면 저는 언덕까지만 공을 짧게 쳐서
그 언덕에서 캐디가 그린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언덕에서 저는 그린온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덕을 넘기고 해저드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서 샷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멘붕이 오는 상황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락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도하는 자리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도 현재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언덕이 있고 뒤에 해저드가 있어요. 그리고 뭐 깊은 계곡일 수도 있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계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덕까지만 딱 칠 것 같고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언덕까지 딱 쳐서 그 언덕에 서면 분명히 캐디가 언덕에서 그린까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100m 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9번 피칭 잡아도 100m는 때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언덕에서 그린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공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저는 언덕을 넘기고 언니야 저는 캐디야 해저드 넘기겠다라고 욕심을 내게 되면은 바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차트상에서 저항대 팔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러프에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바이오 랩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 러프입니다. 이미 이게 이렇게 크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완전히 높죠. 맞죠? 여기서 막 따라잡았어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상승을 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막 꺾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러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을 치면서 러프에 빠졌습니다. 벙커와 러프에 빠졌습니다. 벙커와 러프에 빠져서 나는 멘붕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선수가 아닌 이상 그린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안전한 자세로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바로 이 위에까지 상승을 바로 시킨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약손실이든 내 본전가에 미치지 못하든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든 절반의 자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평단에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손실 자체가 한 35% 정도가 되는데 추가 매수를 했더니 2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20% 안쪽으로 들어와서 19% 정도가 손실인데 상승을 해서 한 15% 정도 됐다. 근데 4%가 부족하다.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못 가면. 아시겠죠? 못 가면 나와야 됩니다.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을 사서 4%를 먹으면 됩니다. 이 종목만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단 1%도 손실에 허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개인 투자자 95% 이상입니다.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러프와 벙커에 빠졌을 때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그린온을 하기 위해서 한타는 죽었지만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때려서 그린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바이오랩이었습니다. 종목을 제가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상의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빠져나오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막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못 가요. 더 못 갑니다. 내려옵니다. 물려 있었는데 하단에서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는데 우와 올라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다시 또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나요? 또 파5가 나오네요. 워터 해저드 언덕이 나옵니다. 맞죠?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또 언덕 뒤에 워터 해저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또 하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께서 바로 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을 시킨다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이 친구들을 다 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세력들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혹여나 행여나 자 대박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슈팅을 날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러프와 벙커에 빠졌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를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할 때 내 본전가에 못 오면 요런 것들이 단기 저항대지 않습니까? 단기 저항대예요. 못 오면 상단에서 절반을 팔고 잠시만요. 차트가 이상하게 됐어요. 갑자기. 자, 절반을 팔고요. 상단에서 다시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이탈하지 않으면 상단에서 매도했던 절반을 다시 하단에서 사고 또 상단까지 갈 때 절반을 또 팔고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완전히 땡큐겠죠. 근데 이렇게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절반 매도한 물량을 다시 하단에서 절반 매수해서 계속 절반의 물량을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하는 그런 빠져나오는 데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따박따박 정말 욕심 없이 손가락과 두 팔과 나의 체중이 뒤에 실려 있고 그리고 절대 공을 치면서 헤드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샀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유튜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1월 23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1월 23일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렸고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매수하고 난 뒤에 55% 상승하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파5에 투혼을 하겠다는 분들이고 여기는 항상 스코어가 잘 나오는 따박따박 치시는 분들의 매매법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린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자, 그린 케미칼은요. 제가 11월 14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11월 14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2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1차 상승 후 조정, 2차 상승 후 조정, 3차 상승까지 가서 바로 조정을 주는 어떤 그런 구간이었네요. 그래서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파5에 투혼을 시키겠다? 아니면 따박따박 쳐서 정확하게 3온 시키고 투퍼 돼서 파로 마무리하겠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1월 4일날 추천드렸습니다. 1월 4일날 요 자리입니다. 예, 요 자리 추천드렸어요. 그랬더니 상한가 그리고 고가 몇 프로죠? 2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흘러내리는 어떤 모습이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5에 투혼을 하겠다고 따라잡겠습니까? 아니면 또 따박따박 모아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주식은요, 위험한 곳이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든 것들을 매매하시려고 애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단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고수가 아닌 이상은, 고수도 손절하는 거 봤죠? 유튜브 영상 보면 고수들도 막 손절 5천만원, 1억, 2억, 3억, 4억 손절하는 거 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재수가 좋아서 또 4억 또 버는 거 봤죠?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95%, 98% 이상이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따박따박 모아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얻으려면 아래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제 방으로 입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공을 갓 입문하신 분, 곧 이제 공을 갓 입문하신 분, 그리고 구력이 한 2년, 3년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분께서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방송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공을 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공 치는 어떤 습관과 주식을 하는 습관은 굉장히 어떤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공을 치러 가면 멀리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이. 맞죠? 막 이런 높은 산들이 보입니다. 막 쫙 올라갔다가 뭐 이런 산들이 보이죠? 예. 이 산보다 높은 산들은 없어요. 끝없이 산이 계속 커지는 산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자리이지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식에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나눔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복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말 느긋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식 클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급하게 매매하면 잃습니다. 행복한 매매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댓글 다는 부분에 저희 카톡방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전략을 드리고, 정말 이 파5에서 투혼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언덕이 있고 뒤에 해저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의 다 매수하신 분들 보면 90% 이상이 저항대, 즉 팔아야 되는 자리, 언덕에서 뒤에 해저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때려놓은 그런 어떤 매수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천천히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 공부하는 것보다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셨을 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들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저 쌤님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 매매를 위해서는 방으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